전하, 제가 모시러 왔나이다. 역사의 마지막 보루,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분, 2005년 5월 에베레스트 해발 8,750m, 영하 40도의 바람이 몰아치는 그곳에서 한 한국인 남자가 얼음 속에 박힌 시신을 3시간 넘게 맨손으로 파내고 있었습니다. 산악인 어몽길,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6좌를 완등한 전설적인 산악인. 그가 왜 살아있는 사람도 버티기 힘든 죽음의 지대에서 이미 준 동료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걸었을까요? 100kg이 넘는 시신을 겨우 100m 옮기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누가 봐도 미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엄홍길 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히 그곳에 매달려 있을 동료의 모습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70년 전, 1457년 조선 한겨울, 강원도 영월의 어둠 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남자가 버려진 시신을 몰래 수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신은 조선의 왕이었습니다. 시신을 거두는 자, 삼족을 멸한다. 이 엄명이 내려진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왕의 시신을 거둔 남자. 그의 이름은 엄흥도. 그리고 에베레스트에서 동료의 시신을 수습한 엄홍길 대장은 바로 그 엄흥도의 후손, 영월 엄씨 이시 28 대손입니다. 놀라운 건 이것만이 아닙니다. 엄흥도의 또 다른 직계 후손 중에 엄앙섭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백범 김구 선생의 최측근으로 활동한 독립운동가입니다. 자기 월급을 털어 김구 선생의 밥을 해결해주고 이봉창, 윤봉길 의거 이후 일제가 60만 원의 현상금을 걸고 김구를 추적할 때도 끝까지 곁을 지킨 사람. 김구 선생은 백범 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엄항섭 군은 자기 집 생활은 돌보지 않고 나처럼 먹고 자는 것이 어려운 운동가를 구제하기 위해 불란서 공무국에 취직을 하였다. 570년 전 버려진 왕의 시신을 거둔 남자. 그 후손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의 중심에 섰고 또 다른 후손은 죽음의 지대에서 동료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한 가문이 570년간 지켜온 것. 그것은 단순한 충성이 아니라 버려진 존재의 존엄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조선 제6대 왕 단종입니다. 1441년 태어난 단종은 어머니 현덕왕후를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잃었습니다. 할아버지 세종, 아버지 문종도 연이어 세상을 떠났고 1452년 12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릅니다. 하지만 삼촌 수양대군이 1453년 계유정난을 일으켜 원로 대신들을 제거하고 1455년 왕위를 찬탈합니다. 1456년 사육신의 단종 복위 계획이 발각되면서 단종의 운명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1457년 6월 세존을 상왕에서 노산군으로 강봉하고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보냅니다. 서강이 둘러싼 외딴 땅 청령포, 배를 타지 않으면 나갈 수도 들어올 수도 없는 곳. 16살의 소녀는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됩니다. 그리고 1457년 음력 10월 세조는 마침내 최후의 결정을 내립니다. 단종의 죽음에 대해서는 기록마다 내용이 엇갈립니다. 세조실록에는 스스로 목을 메었다고 되어 있지만 이는 세조의 정당성을 위한 기록으로 보입니다. 선조실록에는 세조가 사약을 보냈다는 내용이, 연려실 기술에는 단종을 모시던 통인이 활줄로 교살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결론은 하나입니다. 1457년 음력 10월 17도 되지 않은 소년 왕이 영월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비극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세조의 엄명. 노산군의 시신을 거두는 자가 있으면 삼족을 멸한다. 아버지 쪽, 어머니 쪽, 아내 쪽, 자신과 연결된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이 공포 앞에서 영월의 관리도 백성도 그 누구도 시신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조선의 왕이었던 소년의 시신이 차가운 바닥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엄흥도가 단종과 어떤 관계였는지 공식 기록인 조선왕조실록에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1817년 엄흥도의 후손들이 편찬한 충의공엄 선생실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유배된 단종이 어느 날 밤 꿈을 꿉니다. 꿈에서 이미 처형당한 사육신을 만난 겁니다. 성삼문, 박팽년. 자신을 위해 죽어간 충신들의 얼굴을 꿈에서 본 단종은 잠에서 깨어나 슬픔을 참지 못하고 한밤중에 통곡합니다. 그 울음소리가 산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노모를 위한 관과 수의라는 건 당시 중인 계층에게는 쉽게 마련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오랜 세월 조금씩 돈을 모아 장만해둔 것이었을 겁니다. 그걸 꺼내왔다는 것. 엄흥도가 얼마나 단단한 각오로 이 일에 나섰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밤 엄흥도는 어둠을 틈타 왕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관을 짊어지고 눈 덮인 산 속으로 향합니다. 영월 북쪽으로 약 5리 되는 동을지라는 곳. 한겨울 눈 덮인 산길. 왕의 관을 짊어진 한 남자가 홀로 걸어갑니다. 발각되면 삼족이 멸합니다. 관을 내려놓을 수도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저 앞으로 걸어갈 뿐.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눈 덮인 산속에서 잠을 자고 있던 노루 한 마리가 엄흥도의 발자국 소리에 깜짝 놀라 달아납니다. 노루가 누워있던 자리에는 노루의 체온 때문에 눈이 녹아 있었습니다. 눈이 쌓이지 않은 그 자리에 맨 땅이 드러나 있었던 겁니다. 엄흥도는 그 자리에 단종의 시신을 암장합니다. 바로 이곳이 훗날 조선능 장능이 되는 자리입니다. 장례를 마친 엄흥도. 이제 그에게 남은 건 공포였습니다. 시신을 거두는 자 삼족을 멸한다. 발각되면 자신은 물론 가족 전체가 죽습니다. 엄흥도는 처절한 결단을 내립니다. 엄흥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가문의 씨를 보존하기 위해 가족을 뿔뿔이 흩어지게 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첫째 아들 엄호현은 예천 방향으로, 셋째 아들은 먼 울산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엄흥도 자신은 둘째 아들과 함께 군위로 떠났습니다. 겨우 2척 높이의 무덤이지만 고을 사람들은 이를 군왕묘라고 불렀고, 비록 어린아이도 능히 식별하였다. 세조가 지우련 왕의 존재를 칼도 없고 권력도 없는 백성들이 기억이라는 힘으로 570년을 지켜낸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엄흥도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신들이 누구인지조차 밝히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첫째 아들 엄호현이 정착한 곳은 당시 경상도 예천현, 지금의 경북 문경시 삼북면 내화리 일대입니다. 문중 전승에 따르면 엄호현은 이곳에 정착한 뒤 전식지라는 은밀한 공간을 마련합니다. 전식지. 글자 그대로 풀면 영정을 펼쳐서 뵙는 곳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대문 밖에서는 평범한 백성 행세를 하고 문을 닫으면 왕의 영정 앞에 엎드리는 삶. 이것이 한 해도 아니고 수십 년, 수백 년 이어졌습니다. 삼종멸의 공포는 세대가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엄흥도의 후손들은 향안, 즉 지역 양반 명부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고
공식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관청에서 너희는 어느 가문이냐라고 물으면 대답할 수 없었던 겁니다. 족보가 없으니까요. 1668년 현종 9년 당대 최고의 유학자 우암 송시열이 나섭니다. 엄흥도의 후손을 등용하라고 왕에게 건의합니다. 다음 해인 1669년 송시열의 지속적인 건의가 받아들여져 엄흥도의 후손들이 드디어 벼슬에 등용되기 시작합니다. 세조 정권 이후 약 20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1698년 숙종 24년 숙종은 단종의 복위를 결정합니다. 노산군이라는 이름은 지워지고 단종이라는 묘호가 부여됩니다. 단종 사후 24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엄흥도에게 공조좌랑 정유품 벼슬이 추중됩니다. 그 후 포상은 계속 높아집니다. 1900년 예천에 살던 엄흥도 후손들이 고종에게 불천위 은전을 요청합니다. 불천위란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의 신주를 영원히 사당에 모시도록 국가가 허가하는 최고의 영예입니다. 고종이 이를 허락합니다. 그런데 예천 쪽이 불천위를 받았다는 건 사실상 예천 후손이 종가로 인정받은 셈이 됩니다. 하지만 정말 소름 돋는 건 이 수습과 의리의 정신이 현대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엄항섭 1898년 경기도 여주 출생, 본관 영월, 엄흥도의 직계 후손입니다. 엄항섭의 집안은 할아버지 엄세영이 농상공부 대신과 경상북도 관찰사를 역임한 명문가였습니다. 보성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엄항섭은 1919년 3일 운동에 가담한 후 중국 상해로 망명합니다. 항저우의 지장대항에서 중국어, 영어, 불어 등 어학을 공부합니다. 이 외국어 실력이 훗날 임시정부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1922년 대학을 졸업하고 상해로 돌아온 엄항섭. 그가 마주한 임시정부의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으로 돌아갔고 가원들도 대부분 사퇴했으며 임시정부 청사의 집세조차 낼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김구 선생과 이동영 선생조차 끼니 걱정을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엄항섭은 결심합니다. 프랑스 조계의 공무국에 취직한 겁니다. 목적은 두 가지. 하나는 월급을 받아 독립운동가들의 끼니를 해결하는 것. 또 하나는 일본 영사관이 한인들을 체포하려는 정보를 미리 탐지하는 것. 자기 가정은 돌보지 않고 번 돈을 독립운동에 쏟아부었습니다.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에 이 사실을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1930년부터 엄항섭은 김구의 최측근이 됩니다. 한국 독립립당 창당에 참여하고 1932년 임시의정원 의원이 됩니다. 김구의 명의로 발표되는 모든 성명서와 호소문을 사실상 엄항섭이 작성했습니다. 이봉창 의사의 도쿄 의거를 세상에 알린 글도 엄항섭이 중국어로 번역해서 중국 신문에 보도되게 한 겁니다. 1932년 이봉창, 윤봉길 의거 이후 일제가 김구에게 60만 원이라는 천문학적 현상금을 걸고 추적합니다. 김구가 가흥으로 피신했을 때도 엄항섭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임시정부가 와해될 위기에 처해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도 엄항섭은 끝까지 남았습니다. 1944년 임시정부 선전부장 김구 주석의 판공비서까지 역임합니다. 광복 후 1945년 12월 23일 임시정부 황국제일진으로 김포공항에 착륙합니다. 그리고 1949년 6월 26일 김구 선생이 안두희의 흉탄에 쓰러집니다. 엄항섭은 김구의 영전에서 이렇게 추모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가셨는데 무슨 말씀하오리까? 우리들은 다만 통곡할 뿐입니다. 민족을 걱정하시던 선생님의 말씀을 저녁마다 듣자 왔는데 오늘 저녁부터는
네게 가서 이 말씀을 듣자오리까. 570년 전 엄흥도가 버려진 단종의 시신 앞에서 통곡했던 그 모습이 겹쳐 보이지 않으십니까? 엄흥도는 왕의 마지막을 지켰고 엄왕척은 독립운동의 마지막 보루를 지켰습니다. 이후 엄항섭은 남북 협상 과정에서 납북되어 1962년 북한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1989년 대한민국 정부는 그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물입니다. 엄홍길. 1960년 9월 14일 경남 고성에서 태어납니다. 영월 엄씨. KBS 역사저널 그날 391회에서 스스로 충이공 엄흥도의 후손이라고 밝힌 인물입니다. 영월 엄씨 28대 손. 엄홍길은 3살 때 가족을 따라 의정부시 도봉산 자락으로 이사합니다. 부모님은 도봉산에서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매점을 운영하셨어요. 말 그대로 산에서 태어나 산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40년 가까운 세월을 도봉산과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1988년 에베레스트 초등정에 성공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000년 7월 31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보우리 KE 8612를 등정하면서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모두 정복합니다. 한국인 최초 세계에서 8번째 기록, 12년간 38번의 실패와 16번의 성공 끝에 이룬 대기록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장면을 나란히 놓아보겠습니다. 570년 전 1457년 겨울, 삼족을 멸한다는 엄명이 내려진 그 밤, 엄흥도는 버려진 왕의 시신을 관에 넣어지고 눈 덮인 산속을 걸었습니다. 노루가 누웠던 자리에 왕을 안장했습니다. 570년 뒤 2005년 에베레스트. 엄홍길은 목숨을 걸고 죽음의 지대에서 동료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돌무덤을 쌓아 동료를 안장했습니다. 같은 핏줄, 같은 선택. 570년의 시간 사이에서 2008년 엄홍길 휴먼 재단을 설립하고 히말라야의 은혜를 갚겠다며 네팔 오지 마을에 학교를 짓기 시작합니다. 휴먼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19개 학교를 건립했습니다. 산악인으로서 세운 기록도 대단하지만 은퇴 이후 약자를 위해 헌신하는 삶 또한 엄흥도의 후손다운 면모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엄흥도가 단종의 시신을 암장한 그 자리, 두 척 높이의 초라한 무덤을 영월 사람들은 군왕묘라 불렀습니다. 어린아이까지도 그 무덤이 누구의 것인지 알았다고 합니다. 세조가 지으려 한 이름을 백성들이 기억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241년 뒤 단종은 다시 왕이 됩니다. 엄흥도는 충이공이 됩니다. 역사는 결국 기억하는 자의 편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570년간 이어온 가문이 있습니다. 영월 엄씨, 버려진 왕의 시신을 거둔 남자, 족보를 지우고 200년을 숨어 산 후손들, 빼앗긴 나라를 위해 김구 곁에서 끝까지 싸운 독립운동가, 죽음의 지대에서 동료의 시신을 수습한 산악인, 그리고 히말라야 오지에 학교를 짓는 재단 이사장. 한 가문이 570년간 보여준 것, 그것은 권력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버려진 존재의 존엄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가장 인간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